조성길 대사대리가 또 망명을 지금 한 상태니까 네. 연계해서 아마 그 앞서간 선배인 이제 태영호 공사가 어떻게 잘 지내느냐 네. 아마 근황이 대단히 궁금하겠죠.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면서요? 그렇죠. 가족이 뭐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다 자녀들도 좋은 대학 다니고 태영호 공사 본인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혹시 자기도 이제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하는 것이지 뭐 나와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그렇죠. 한다면 전혀 그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그 동네 괜찮은지 이현정 의원님 지금 사시는 동네는 좀 살기가 어떻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저는 약간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태영호 전 공사가 이 대한민국으로 그 망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네. 약간 이제 보수 성향 정부였는데 그리고 그 망명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하. 정권이 바뀐 이후에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 정부 간 대화가 활발한데 네. 과연 이전 정부에서 망명한 태공사가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생활을 점도 잘 하고 궁금할 수 있는지 있겠군요. 이것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태영호 전 공사는요,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북한의 고위층의 이 탈북 러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또 그 이유도, 탈북하는 이유도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고 분석을 했었죠. 점점 더 엘리트층과 말하자면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찾아오는 배고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찾아오는 엘리트층의 탈북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언론에 북한 고위 그 탈북, 외교관으로서 탈북해온 사람으로서 저만 공개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공개되지 않고 최근에 온 외교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박사님, 예전에 탈북자들은 배가 고파서 외교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배가 고파서 탈북을 하고 망명을 했다면 요즘은 외교관들은 다른 이유, 즉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아서 탈북하거나 망명하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정확히 표현을 했는데 본인도 물론이지만 또 자기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도 웬만해서는 데리고 못 나오는데 좀 힘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데 그걸 또 외국의 대학에서 공부시키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평양으로 소환될 때 그걸 데리고 들어가서 북한의 대학에서 다시 공부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암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보다 나은 삶을 찾고 또 북한 체제가 일종의 이제 난파선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저 외교관들 하면 최고로 머리가 좋은 외국어 학원 때부터 체계적으로 키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시를 다 패스한 사람들인데 네. 평양에 돌아가도 무슨 이 신분 상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외국에 나와서 좋은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암흑색으로 돌아가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교관으로 해외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해외 선진 문물들을 다 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뭐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자꾸 보고 접하다 보면 이 망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뭔가 좀 더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 평양에서도 뭐 사실 북한에서도 저 외교관 하면 다 선망의 대상이지만 바깥 세상에 나와 보면 바깥 자본주의 나라의 보통 사람보다도 사실 급여나 뭐 자동차 이런 것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망명을 할 경우는 자기도 그런 생활이 보장이 되니까 네.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충동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태영호 전 공사는 영국의 공사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생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태영호 전 공사도 한국에 와서 더 나은 또 문물을 접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왜 신기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싱크대를 써보면 네. 선임을 많이 묻히지 않습니까? 네, 뭘 네. 묻힐, 이게 뭘 막 이렇게 하고, 열다 이거 하기 대단히 힘든데, 네. 이거 위에서는 위에대로 널면서 수돗물이 이제 나오고 멈추고 하는 걸 발로 이거 한다. 이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도 제가 이런 거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한국에 와서 집에서 김치를 담궈 먹지 못했습니다. 저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저주마다 김치를 가져와서 냉장고에 김치가 꽉 찼거든요. 네. 그래서 가게한 김치를 이제 맛볼 수 있더라고요. 다양한. 외교관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네. 이 자유세계에 물을 빼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 이상 네. 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북한 유학생들이 밖에 해외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방학 때마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상 교육을 시켜가지고 머리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망명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 문제는 태영호 그 공사라 그래서 그 무슨 뭐 코아론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저 양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공사하기 때문에 600불을 받았다. 네. 영국의 물가에서 600불이면 가족은 뭐 사실 최극빈 생활이고, 아하. 그다음에 내가 슈퍼마켓에서 가장 그 세일할 때 가장 싼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하기 위해 서 있으면은 뒤에 탈북자들 중에서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데 그 탈북자들 보기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태영호 전 공사, 자, 이 생활,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이 태영호 공사의 삶을 굉장히 궁금해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었는데, 태 공사는요, 지금 조성길, 행적을 감춘 조성길 대사에게 끊임없이 한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성길아 걱정하지 말라. 너한테 지금 만약 신변 안전이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뻗지를 못했다면 우리가 여기 현지에서 이탈리아 대사관과 이탈리아 당국에 촉구해서 빨리 그에게 정치적 망명자로서의 신변 안전을 제공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해 줄게. 우리가 그걸 받아낼게. 그래서 내가 최소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할게. 안 박사님, 저는 태 공사가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다. 탈북하는 순간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네. 그렇죠. 아주 그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했고, 자기가 아마 태영호 공사 자신도 제가 볼 땐 살짝 영국을 탈출할 때 아마 미국의 CIA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 오라. 그러나 태영호 공사는 조국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그 조성길 대사 대리가 이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그러나 태영호 공사의 저 말에는 서울로 오라, 대한민국으로 오라. 그 네. 적국은 대한민국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실제로 미국에 가 있는 과거에 이제 이집트 대사하던 장승길 대사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 씨나 미국에서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 은둔의 세월을 살고 있는 그렇죠.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태공사처럼 서울에 와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 대학 강단에도 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진심으로서 그 자기 후배를 이렇게 생각해서 네. 진정한 조국이 어디라는 걸 이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 하셨지만 탈북하는 순간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러면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조성길 씨가 만약에 본인 뜻에 따라서 이제 미국을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우리 헌법상 일단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단 탈북을 했고 어떤 본인의 자유를 찾아서 오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연 그럼 조성길 씨를 접촉을 했는 것인지, 여기 김종모 씨도 계십니다만은 과연 국가정보원이 이 문제와 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나가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국회 정보위나 이런 데서 과연 네. 그러면 조성길 대리대사에 대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이 어떤 노력을 했고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네. 어떻게 제안을 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노력을 했지만 조성길 대사대리의 안전 때문에 일부러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안전 때문에 알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언론과 접촉을 통해서 네. 조성길 대리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과연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그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 박사님, 예전에 탈북자들은 배가 고파서, 외교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배가 고파서 탈북을 하고 망명을 했다면 요즘은 외교관들은 다른 이유, 즉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아서 탈북하거나 망명하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정확히 표현을 했는데 본인도 물론이지만 또 자기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도 웬만해서는 데리고 못 나오는데 좀 힘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데, 그걸 또 외국의 대학에서 공부시키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평양으로 소환될 때 그걸 데리고 들어가서 북한의 대학에서 다시 공부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암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보다 나은 삶을 찾고, 또 북한 체제가 일종의 이제 난파선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저 외교관들 하면 최고로 머리가 좋은, 외국어 학원 때부터 체계적으로 키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시를 다 패스한 사람들인데 네. 평양에 돌아가도 무슨 이 신분 상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외국에 나와서 좋은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암흑색으로 돌아가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교관으로 해외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해외 선진 문물들을 다 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뭐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자꾸 보고 접하다 보면 이 망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뭔가 좀 더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서 자기 평양에서도 뭐 사실 북한에서도 저 외교관 하면 다 선망의 대상이지만 바깥 세상에 나와 보면 바깥 자본주의 나라의 보통 사람보다도 사실 급여나 뭐 자동차 이런 것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망명을 할 경우는 자기도 그런 생활이 보장이 되니까 네.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충동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태영호종 공사는 영국의 공사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생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태영호종 공사도 한국에 와서 더 나은 또 문물을 접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왜 신기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싱크대를 써보면 네. 선에 뭘 많이 묻히지 않습니까? 네, 뭘 네. 묻힐, 이게 뭘 막 이렇게 하고, 열다 이거 하기 대단히 힘든데, 네. 이거 뭘, 위에서는 위에대로 널면서 수돗물이 이제 나오고 멈추고 하는 걸 발로 이거 한다. 이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도 제가 이런 거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한국에 와서 집에서 김치를 담궈 먹지 못했습니다. 저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저주마다 김치를 가져와서 냉장고에 김치가 꽉 찼거든요. 네. 그래서 가게한 김치를 이제 맛볼 수 있더라고요. 아, 다양한. 외교관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네. 이 자유세계에 물을 빼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 이상 네. 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북한 유학생들이 밖에 해외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방학 때마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상 교육을 시켜가지고 머리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망명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 문제는 태영호 공사라 그래서 무슨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 양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공사하기 때문에 600불을 받았다. 네. 영국의 물가에서 600불이면 가족은 뭐 사실 최극빈 생활이고, 아하. 그다음에 내가 슈퍼마켓에서 가장 세일할 때 가장 싼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하기 위해 서 있으면은 뒤에 탈북자들 중에서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데 그 탈북자들 보기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태영호 전 공사. 자, 이 생활,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이 태영호 공사의 삶을 굉장히 궁금해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었는데, 태공사는요, 지금 조성길, 행적을 감춘 조성길 대사에게 끊임없이 한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성길아 걱정하지 말라. 너한테 지금 만약 신변 안전이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뻗지를 못했다면 우리가 여기 현지에서 이탈리아 대사관과 이탈리아 당국에 촉구해서 빨리 그에게 정치적 망명자로서의 신변 안전을 제공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해 줄게. 우리가 그걸 받아낼게. 그래서 내가 최소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할게. 안 박사님, 저는 태공사가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다. 탈북하는 순간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네. 그렇죠.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했고, 자기가 아마 태영호 공사 자신도 제가 볼 땐 살짝 영국을 탈출할 때 아마 미국의 CIA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 오라. 그러나 태영호 공사는 조국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그 조성길 대사 대리가 이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그러나 태영호 공사의 저 말에는 서울로 오라, 대한민국으로 오라. 네. 적국은 대한민국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실제로 미국에 가 있는 과거에 이제 이집트 대사하던 장승길 대사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 씨나 미국에서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 은둔의 세월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태공사처럼 서울에 와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 대학 강단에도 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진심으로서 자기 후배를 이렇게 생각해서 네. 진정한 조국이 어디라는 걸 이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야기 하셨지만 탈북하는 순간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러면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조성길 씨가 만약에 본인 뜻에 따라서 이제 미국을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우리 헌법상 일단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단 탈북을 했고 어떤 본인의 자유를 찾아서 오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연 그럼 조성길 씨를 접촉을 했는 것인지, 뭐 여기 김종모 실장도 계십니다만은 과연 국가정보원이 이 문제와 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물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국회 정보위나 이런 데서 과연 네. 그러면 조성길 대리대사에 대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이 어떤 노력을 했고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네. 어떻게 제안을 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노력을 했지만 조성길 대사대리의 안전 때문에 일부러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안전 때문에 알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언론과 접촉을 통해서 네. 조성길 대리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과연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그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